네, 반갑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량이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 정도일까요? 기준은 하와이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그 이유는 하와이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세상에서 가장 길기 때문인데요. 틀려도 되니 혹시 틀려도 됩니다. 없으시면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6 ppm 정도인데요. 426 ppm이라는 것은 공기를 딱 100만 개를 잡았었을 때 그때 이산화탄소의 개수가 426개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쉬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사실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PPT를 하얀 PPT를 빨간색으로 칠한 것을 100%라고 하게 되면 이 빨간색 점 하나가 사실은 0.04% 정도인데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 자체는 적지만 아주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단파의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대기는 단파의 형태는 무조건 100%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다시 장파의 형태로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CO2나 메탄과 같은 온실기체가 흡수하게 돼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에너지를 붙잡게 됩니다. 그것을 온실 효과라고 하고 사실 이 온실기체 덕분에 지구의 온도가 약 15도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온실기체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구가 한 영하 18도 정도로 굉장히 추웠을 텐데요. 문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서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하와이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데이터인데요. 측정한 당시가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당시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15 ppm이었고 지금은 제가 5월 달에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426 ppm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높게 증가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인류 활동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길이가 한 70년 정도가 되고 이미 산업혁명이 진행된 이후에 측정한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매년 얼마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측정 초기 당시에는 한 해당 매년 한 1.9도 정도로 0.9 ppm 정도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보면은 한 매년 2.5 ppm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속도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데이터로도 사실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도 이산화탄소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자연적으로 만약 이렇게 급격한 걸 발견할 수 있다면 사실 별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인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영향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 자료로 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지구의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남극 빙하 코어입니다. 남극 빙하 코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남극은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눈이 내릴 때 눈이 빙상에 쌓일 때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에어로졸도 함께 눈송이와 쌓이게 됩니다. 눈송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그 대기가 그 눈송이 사이사이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남극 빙상 속에 과거 대기도 함께 포집이 되게 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남극 빙하 코어인데요. 빙하 코어라는 것은 빙상을 수직으로 얻은 얼음 샘플을 빙하 코어라고 하는데요. 이 빙하 코어를 얇게 썰어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표면을 관찰하게 되면 이러한 그 방울들이 보입니다. 이게 과거 그 빙상이 형성됐었을 때 당시의 과거 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이렇게 탁탁탁탁 다 터트려서 보면은 과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복원할 수 있고요. 이 얼음 파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과거 온도 자료도 혹은 뭐 에어로졸이든 뭐 그러한 다양한 것들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 빙하 코어를 일종의 자연의 타임캡슐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기후를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빙하 시추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린란드 시추 현장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왼쪽에 보인 첫 번째 보는 이 그림이 빙하 시추기의 모습입니다. 이 시추기인데 원통형의 시추기인데 이 여기에 있는 달려 있는 톱날이 이렇게 돌면서 빙하 샘플을 시추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상에서 한 2,500m 깊이로 이렇게 시추기를 내려보내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 맨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2,500m에서 회수한 빙하 샘플이고요. 여기 이 현장에서 얻은 2,500m의 깊이의 샘플은 지금으로부터 한 12만 년 전에 만들어진 빙하 코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극 빙하 코어에서 얻은 온도 자료와 이산화탄소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후 자료를 볼 때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시작점이 1950년도입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몇 년 전이라는 식으로 카운팅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1950년, 20만 년 전, 40만 년 전, 60만 년 전, 80만 년 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그래프는 남극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맨 위에 보여주는 자료는 남극 빙하 코어로 복원한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를 딱 보게 되면 특이하게 아주 최소점과 최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0ppm과 280ppm을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올해 5월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26ppm이기에 보면은 한 과거에 비해서 한 150ppm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아 과거 자연적인 한계를 훌쩍 뛰어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증가를 급격하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울기를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의 기울기를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과거에는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것으로 보아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남극 온도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극 온도가 낮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낮고 남극 온도의 농도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80만 년 동안에 8번 정도 10만 년 주기를 가지면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빙하기 간빙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그 온도 차이는 약 한 4도에서 5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도, 5도 차이를 이제 가까운 미래에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과학자들이 IPCC 레포트를 통해서 미래 지구 온도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높아질지에 대한 추정치를 내놓았는데요. 보게 되면 2023년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한 1.45도 정도로 증가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탄소 배출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변화될지를 예측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급격하게 줄이면 아마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한 1.5도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아니다. 지금처럼 계속 내자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4.4도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지구의 모습을 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